혹시 내 인생,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앞에 놓인 이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지혜들입니다. 자, 이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? 처음 들으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한 문장이 부부와 자식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.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.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박순희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.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로 헌신하셨던 분인데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나고 나니 그 마음에 깊은 공허함이 찾아온 거죠. 그래서 박순희 어르신은 사랑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어요.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예전에는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으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먼저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.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이렇게 바뀌고 나니 자식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오히려 안도감을 느끼고 어머니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거예요. 나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자녀에게도 훨씬 더 건강하고 존경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.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. 자, 그럼 부모라는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? 이번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사실 이 둘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.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, 이게 얼마나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좀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. 억울한 비난을 받았는데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결국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목소리까지 잃어버린 거죠.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. 만약에 내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딱 멈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?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,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, 이렇게 배우잖아요. 어쩌면 그 내면의 아이가 여전히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결국 답은 하나로 모아집니다.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순 없다는 것, 그리고 그 누구보다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. 이걸 요즘 말로 자기존중 또는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자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. 좋아요.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면 시선을 완전히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평소에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모습을 들여다볼 차례예요. 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독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, 괜히 거슬리는 사람 말이에요.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심리학의 거장 카를 융이 이걸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.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싫어해서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하고 무의식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둔 바로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. 핵심은 우리가 이 그림자를 다른 사람한테서 볼 때 이상하게 강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.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하거든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유난히 게으른 동료를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민다면 어쩌면 내 안에 좀 쉬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. 또 시끄럽고 나대는 사람이 거슬린다면 내 안에 억압된 나도 좀 내 주장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그 사람이 건드리는 걸 수 있죠.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람은 사실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내 모습의 거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이 싫다고 해서 그걸 막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건 결점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쓰는 도구 같은 거거든요.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언제,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지 아는 것.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. 자, 지금까지는 내면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지혜를 알아볼게요. 아주 유명한 옥수수 일화기가 있는데요. 들어보세요. 우리 삶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비유죠. 작은 투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나요?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 몇 주째 저기 테이블 위에 굴러다니던 낡은 플라스틱 물병 있잖아요. 그걸 그냥 딱 집어서 버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,
바로 그게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나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작은 승리가 다음 승리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.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행동조차 못할까요? 전곡을 찌르는 말이 있죠. 우리 모두에게는 행동하지 않을 완벽한 변명이 있다. 우리는 늘 완벽한 핑계를 가지고 있어요. 바로 그 핑계를 넘어서는 작은 행동 하나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. 자, 이번엔 좀 역설적인 지혜인데요. 문제 해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비유예요. 병 안에 벌 한 마리랑 파리 한 마리가 갇혔다고 상상해 보세요. 똑똑한 벌은 어떻게 할까요? 그렇죠. 출구는 밝은 곳에 있다는 규칙에 따라서 병 바닥에 있는 빛을 향해 계속 날아갑니다. 결과는 갇혀서 죽죠. 근데 멍청해 보이는 파리는 어떨까요? 아무 규칙 없이 그냥 위, 아래, 옆, 막무가내로 날아다니다가 결국 열려있는 병 입구를 찾아내 탈출합니다.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날카롭습니다. 진짜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, 우리의 경험이나 고정관념, 바로 그게 우리를 가두는 가장 큰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진짜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계속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지혜입니다.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지혜일 수도 있겠네요. 바로 우리 삶이 끝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카르페 디엠, 현재를 즐기라는 말 있잖아요. 근데 이 말은 사실 메멘토 모리,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과 함께할 때 진짜 의미가 살아나요.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갈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죠.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진짜 중요한 지혜는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나에게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이야기가 끝난 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? 지금 내 삶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?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소중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.